문을 탁 열었는데 알고 보니까 말도 안 돼. 에이 애기도 아니고 무슨 저 뻔뻔하네. 붕살 아니야? 붕살 아니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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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찍먹 모임 제 2화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회원들이 거기서 많이 주소. 애들아 간식 타임이다. 이렇게. 심리도 가는 게 빠르겠다. 일단은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또 1화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라고 하죠. 오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 배고픈데 사랑 좀 해주면 안 될까? 자 솔로지옥 5에 치미너스가 있다면 유튜브에는 뒷장이가 있다. 사랑과 진리를 탐구하고 있는 인간 김세로라고 하고요. 짠 한번 하고 먹어요. 근데 여기에 불 피워주시면 안 돼요? 캠파이어 같아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뭘 어떻게 준비를 할까 하다가 플러팅 기술 이거는 이제 뒷장이님과 김소르님의 어떤 주 전공 근데 전 진짜 좋아하면은 되게 다가가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플러팅이다. 약간 숨기지 않고 저는 아니에요. 반대예요? 네. 플러팅의 기본은 헷갈리게 해야 돼요. 말랑말랑. 완전 이론적이야. 잠깐만요. 펜 없어요? 펜? 나 펜 필요해. 처음에 호감 표시하는 게 어렵잖아요. 보통 쳐다보는 거에 1초 정도만 지연시켜도 느낌이 확 달라져요. 1초 스킬.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쵸? 이게 악수를 한 명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좀 성공률이 높나요? 90% 정도라고 볼. 맞아. 80%. 아까도 말했지만 막 표현하는 거 전 별로고 안 달라게. 어제 데이트를 너무 잘했는데 왜 얘가 연락을 조금 안 하는 것 같지? 남자들은 미쳐버려요. 아 그렇겠다. 저희 써먹어요. 어떡하냐, 써먹어야겠다, 진짜로. 원래 진정한 성공은 배수의 진을 쳤을 때 나오는 거예요. 뒷장이님의 어떤 스킬도 전 궁금했거든요. 근데 전 진짜 괜찮은 분 나타나면은 진짜 끝까지 봐요. 무서울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럼 내 스타일이 아니면 혹시 어떡해. 설마 아니 이건 아니죠? 그런 느낌으로 이건 아니죠? 봐요. 그런 느낌. 약간 좀 유혹한다라는 눈빛으로 아니 근데 진짜로. 근데 저돌적인 여자한테 되게 많이 끌리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끝까지 진짜 봐요. 눈 마주치는. 안 피해. 저렇게 저돌적이면 약간 도파민 착 돌면서 어떤 거절을 당할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런 게 항상 있지 않아요? 뭔가 나의 촉이 어긋났거나 뭔가 쌍방이 아닐 것 같은. 근데 나를 못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사실 미련이 없어. 아님 말고 거절 당할 수도 있지. 그리고 퀸의 마인드는 원래 거절 당해도 또 하는 게 퀸의 마인드예요. 퀸이다 진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방금 들었는데 왜냐면 나이가 들면서 다른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랑 그게 없어요 사실. 사람 많은데 안 다니면은 기회가 없어요. 맞아요. 여의도나 약간 석촌역 근처 이런데 강남역 근처 이런 데가 큰 회사 있는 쪽. 거기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와라 하면서 너무 계속 하나씩 이렇게 쳐다보고 뭐 하세요? 저는 오히려 못 봐요. 아, 좋아하면 그런 사람 있어. 그런 사람 있어. 오히려 왜냐면 눈 마주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 부끄러워. 그래서 계속 여기 보면 여기 보이잖아요. 그쵸? 사각시야. 주변 시야로 보는 거야. 윤성님 의외로 I라서 그래. 아예요? 밑에 아예. MBTI 나도 어떻게 세요? 저 ENFP. INTP. 저는 ENTP. 저 ESTP. 저 극T라서 감정 공감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도대체 뭐가 서운한 거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 바꿔도 나는 안 서운한데 왜 서운해? 예를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를 보러 가자. 저 보기 싫어요. 제가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아니 왜? 아니 그 옆에 있어줄 수 있잖아. 그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는 자기 취향 맞는 친구랑 보면 되고 왜? 이거 되게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니 그거는 상황 설명을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르는 내가 좀 혹시 세로님이 대안을 제시했나요? 그러니까 거절했으면 저는 대안을 같이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볼게. 야유를 지금 야유를 본다고 했으면 된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아 그럼 볼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그 만약에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진짜 안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그걸 보자고 같이 뭐 보자고 해요. 공포 영화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래, 이번에 만약에 보자. 오빠 쌀국지 나왔는데 진짜 한 번만 보러 가자. 나 눈 감고 봐도 돼? 이렇게. 아니면은 뭐 그냥 앞에서 기다린다. 앞에 카피숍에 있다든지. 진짜로? 그래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잘못했습니다. 아싸 이미 생겼다. 그 다음은 밸런스 게임 또 연애 얘기할 때 빠질 수가 없잖아요. 또 각자의 성향도 좀 들어볼 수도 있고 네. 이래서 제가 밸런스 게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아 여사친 남사친과 낮에 술 먹기 vs 밤에 커피 먹기. 이것도 비교적 쉽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낮에 낮에 술 술. 밤에 오, 진짜요? 네. 왜냐면 퇴근하고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커피 먹는 건 진짜 근황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집에 갈 것 같아요. 저는 술보다 앞에 단어가 더 꽂혔어요. 나도. 낮에 술을 진짜 좋아하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에 커피? 데이트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 아닐까? 그때부터. 커피 먹을까요? 이제 밥 먹을까요? 이렇게 될 수 있죠. 이제 술 먹을까요?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전 두 개 고르기 너무 힘들었던 게 둘 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이 여사친 남사친하고 간다고 해서 어문짓이 날 거면은 낮에 뭘 술 해도? 뭘 해도 어차피 날 건 나기 때문에 대학교 때 제 인생의 트루 러브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인데 근데 제가 질투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평소에 질투 유발을 많이 했어요. 일부러. 객기와 객기의 대결. 해봐. 뭐라 클럽 가고 싶어 가. 저는 약간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질투를 유발하려고 했었는데 대학교 때 친구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신 거죠. 그러다가 술이 진짜 엄청 취해가지고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잠깐 뭐 아이스크림 사러 가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둘만 남게 된 거예요. 느낌이 약간 이상한 거예요. 설마 하고 나갔다가 준비 탁 열었는데 어머나 세상에요? 뗐어 방금. 말도 안 돼. 그때 화가 났어요? 화가 났죠. 엄청 화가 났는데 질투심은 막 이렇게 올라가긴 진짜 했네. 맥스 됐어. 완전 화났어. 스트레스가 되긴 했네. 그러면서 파하고 이제 여자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여자친구가 바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 집에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제가 여자친구가 키스했지 물어봤는데 걔는 아예 삭제됐어요. 아 기억이 없어? 아예 없어.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진짜 제가 그 친구를 아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저는 그 친구랑도 몇 년을 더 만났고 헤어지지 않았고? 보살 아니야. 이게 내 상황이면 이거 타임. 마음이 약해져.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나이 때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또 기다려 주실 거예요? 아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치 너무 좋아하면 사실 맞아. 멈춰면 안 된다는 말은 너무 이해는 해요. 안 되니까. 근데 저도 진짜 좋아하면은 한 번 정도는 진짜 좋아하면 할만하다니까 괜찮다니까요. 진짜 딱 한 번 정도는 저는 한 번은 넘어갔다 쳐도 한 달 뒤에 제 마음이 다 식을 것 같아요. 그 기간 안에. 뽀뽀 키스 말고 뽀뽀. 에이 애기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하는데 무슨 뽀뽀만 해. 이렇게 하는데 무슨 뽀뽀만 해. 잠수. 저는 환승. 나도 환승. 저도 잠수. 아 진짜? 그래요? 환승은 그러면 나랑 연애 중에 뭔 헛짓거리를 했으니까 그 시그널이 있었으니까 환승을 했겠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잠수는 그냥 내가 싫어졌겠니 멀어져 가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결혼은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환승은 약간 정이 그냥 떨어질 것 같아. 아예 그냥 나를 해고 그냥 갔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정이 떨어질 것 같은데 잠수는 진짜 약간 정신병이 오는 게 제가 전 남친이 송강을 정말 닮았고 키도 진짜 크고 되게 잘생긴 친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좋아해서 제가 그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썸도 엄청 오래 타고 공을 많이 들였네. 너무 잘생기고 이런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잘 삐지고 전화 안 받아요. 너무 싫다. 그리고 분명히 카톡도 다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그냥 안 봐요. 그걸 안 보고. 이제 한날은 제가 서울에 출장을 와 있었는데 다음 주는 뭐 서울에서 어디 가서 데이트하자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고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 다 보고 8시까지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제일 친한 언니한테 그래서 드디어 잠수를 한 것 같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제가 하는 전화랑 카톡이랑 문자를 그냥 아예 안 보고 제가 너무 화나가지고 일주일 내에 딱 카톡을 딱 새벽에 탔는데 보냈어요. 진짜 우리 끝이다. 헤어지자. 그 카톡을 보내자마자 카톡을 바로 읽는 거예요. 일이 바로 1초 만에.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웃긴 게 일주일 뒤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정말 진지하게 사과하면 받아줄 거냐. 근데 거기서 정이 더 털린 거예요. 진짜 서툴다. 밑끝까지 완전 지하실까지 더 정이 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끝났던 그런 썰이 있어요. 네. 이게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사연을 저희가 좀 받아봤었거든요.
이거 주장이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작년에 집 앞 단골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다가 자연스럽게 번호를 주고받고 썸을 탔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설레게 시작을 했는데 갈수록 연락 문제로 저를 서운하게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크게 한번 화를 내고 번호까지 지우면서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을 하게 되면서 지금 썸남을 알게 됐어요. 외모나 성격이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이번에는 정말 잘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로 조심스럽게 마음을 확인하면서 사귀기 직전까지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썸남 자취방에 처음 놀러 갔다가 예상도 못한 일을 겪었어요. 썸남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있던 가족 사진을 보게 됐는데 거기 있는 얼굴을 보고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썸남 옆에 있는 친형이 제가 작년에 안 좋게 끝냈던 그 카페 남자였던 겁니다. 와 근데 진짜 취향 소나무였나 보다. 근데 진짜 이상형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더 당황스러운 건 썸남이 아직 제 사진을 형한테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썸남은 형이랑 사이가 정말 좋다고 하면서 이번 주말에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형은 동생이 데려올 사람이 저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고 썸남도 형과 제가 어떤 사이였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썸남을 포기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커진 상태라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나가는 게 나을까요? 근데 사실 안 나가. 근데 못 나가지 않나? 안 나가는 것보다 알게 되니까. 아니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안 사귀었잖아요. 만나기 전에 그냥. 네. 그래서 나는 사실 몰랐는데 전 썸남이 너의 형이었다. 근데 뭐 지금은 끝났고 난 너를 너무 좋아한다. 이러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맞긴 하네. 네. 그리고 맞긴 하네요. 그리고 만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랜만이네? 이렇게 하세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냥. 네. 그러면은 현 썸남의 입장에서 괜찮아요? 와. 아니 그거는 갑자기 그 형제가 이렇게 되면 어떡해? 자 마지막 사연은 윤성님이. 제가 잘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연 보냅니다. 제 남자친구에겐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낸 20년 지기 여사친 한 명이 있습니다. 사귀기 전부터 자주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에 몇 번 봐서 얼굴도 아는 사이인데 오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개발자로 일해서 집에 못 들어온 날이 많습니다. 그날도 프로젝트 때문에 못 보다가 오늘은 일찍 들어간다는 말에 서프라이즈로 맛있는 거라도 해주려고 장을 봐서 들어가는데 그 여사친이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여기 들어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나 태연하게 저 그냥 비번 누르고요. 그 모습을 보자니 너무 열이 받아서 못 참고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친구여도 여자친구도 있는데 빈집에 들어오는 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와요. 되게 보수적이시네. 저 뭐 안 했어요. 현수 어머니가 김치 가져가라고 하셔서 그냥 온 것뿐이에요.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저는 오매불망 남자친구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야기를 다 듣고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미연이는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 거 몰라? 부모님들끼리도 다 아는 사이인데 뭘 그런 걸로 그래. 그리고 너 얘 없으면 나 못 살아. 나 없을 때도 와서 택배도 넣어주고 우리 집 코코 강아지 밥도 얘가 챙겨주는 거라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여자친구가 있는데 드나드는 게 맞는 건가요? 아무리 친하다라고 하더라도 다 큰 성인 남녀가 집에 드나드는 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여사친이 남자친구와 같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찜찜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저도 남자친구를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산책하다 우연히 마주쳐도 강아지가 여사친에게 달려가는 것도 그렇고 색지 맞는 거야, 막 색지 맞는 거야. 강아지는 몰라 얘가 여자친구인지 아닌지. 대체 그동안 저 없을 때는 얼마나 둘이 만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 여사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떼어낼 방법은 없겠죠? 쉽지 않아요. 남사친 여사친은. 남사친 여사친 괜찮으세요? 전 있어도 되는데 전 남사친이 있거든요. 근데 안 만나요. 근데 그 여사친도 남사친이 애인 있는 거 알 거 아니야. 알죠. 근데 집에 그니까 그러니까 너무 얄밉다. 조심성이 없는 거죠. 근데 20년 지기였으면은 이런 내 남사친의 여자친구를 많이 봤겠죠. 이미 이런 경험들이 수없이 많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가 이길 거라는 걸 뭔가 아는 걸 수도 있어. 얘 또 이러는구나. 또 이번에 또 2년 이제 끝나겠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무해! 여사친이 말을 좀 이쁘게 했더라면. 맞아. 제가 죄송해요. 이러면서. 죄송해요. 저 있는 줄 모르고. 맞아. 근데 난 더 열받을 것 같은데요. 말을 또 좋게 하면. 죄송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뭐. 근데 그것도 싫긴 하다. 어쨌든 그 여사친한테 뭘 바라고 그럴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정적인 약간 고부 갈등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중간에서 근데 저도 오히려 여사친보다 이 남자친구의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딱 못 정하고 못 끊는 게. 택배는 문 앞에 두세요. 강아지 밥은 자동 밥 주는 기계를 사세요. 오늘 너무 재밌게 네. 얘기했습니다. 봐주시는 구독자분들도 이제 연애에 대한 고민도 많을 텐데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거절당해도 다가가라. 거절당할 용기가 필요하다. 어떠세요? 저는 연애는 이기적으로 해라. 어쩌라고? 한 살 한 살 나이는 먹어가기 때문에 지금 빨리 지금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기적으로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으니까 내 연애는 내가 이기적으로 해라. 저도 똑같아요. 끌려다니지 말자. 안 끌려다니는 연애가 사실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다들 하나의 결은 스스로의 자존감을 채우고 내가 주체적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쟁취하는 게 가장 좋은 연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뭐가 화이팅이에요? 내 인생 화이팅. 내 연애. 내 인생 내 연애 화이팅. 오늘 그럼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찍먹 모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